지방의대 유학 수요가 몰릴 만한 학군이나 단지들은 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6년 이상의 기간을 거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 서울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매입하실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하고 좀 연계시켜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1주택자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집을 안 가진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나 대구 쪽을 예로 든다 그러면 그쪽도 인구 감소 지역이 있습니다. 부산은 이제 대표적으로 동구, 서구, 영도구 이런 지역이 있고요. 대구도 남구하고 서구가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은 아시다시피 광역시기 때문에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남구, 서구는 거의 수성구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TV입니다. 요즘 대중들의 관심은 4월 10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쏠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증권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유례없는 급등세를 보이고요. 각 지역에서는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들의 개발 공약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금주머니TV도 오늘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분석 전망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요즘은 매체를 막론하고 선거 뉴스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망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현재는 총선이라는 변수가 일단 관망세를 이어지게 만드는 큰 요인 중에 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시거나 아니면 전세를 이동하시려고 하는 분 같은 경우 그때 이제 의사결정을 할 거는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견은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당이 과반을 하느냐, 야당이 과반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좀 확실히 달라지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야당이 과반을 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여당에서 이제 과반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추진하지 못했던 규제 완화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통과시키면서 단기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긍정적으로 될 요인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외부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라든지 금리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상황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올 초에도 우리 규제 완화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여소야대 때문에 막혀있던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임대차 3법도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악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등록 임대사업자 문제, 그리고 최근에 또 공시가율 현실화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당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 그러면 시장에 이제 빠르게 도입될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다수당이 된다 그러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 실거주 3년 유예가 어쨌든 통과됐는데요. 원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4년이라는 기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 그러면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사실 3년이라고 한 거는 이 법률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에 딴지를 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계속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가 수준에서 이제 임대라든지 이렇게 하시고 30년 동안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이런 기본주택인데요. 이런 것들을 도입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 좀 분석 범위를 넓혀서 역대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 저희가 짧게는 2016년도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승률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약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20년이죠. 그 직전 총선에서는 상승률이 그래도 한 1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2016년은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가 아니고요. 2020년은 한창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상승기냐 하락기냐가 더 큰 요소였지 총선에 따라서 변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뭐 실제로 그 전을 본다 그러면 오히려 뭐 하락한 기간도 있다고 하네요. 소장님, 올해 들어서 매매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전세가는 기본적으로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대부분의 전문가분들도 전세 가격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속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3월 18일 데이터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는 이제 전세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도권은 이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시그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될 변수가 이제 임대차법이 통과된 지 4년이 됐습니다. 그게 올해 7월인데요.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이런 아파트들도 이제 시장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집주인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데 지금 다행히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4년 동안 못 받았던 거 또는 이제 앞으로 4년을 더 받아야 되는 것들을 이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은 이제 또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둔촌주공이 내년 1월 달에 입주합니다. 그래서 전세가 올해 말부터 이제 움직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둔촌주공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지역적인 좀 제한이 있는 숫자고요. 그리고 뭐 많다고 하더라도 원래 서울의 기본적인 입주량, 뭐 예전에는 한 5만 세대 입주했는데요. 네, 거기에 비하면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일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정당이나 후보들 공약보다 부동산 시장에 역대급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GTX입니다. 지금 3월 30일에 GTX A 수소 동탄 구간이 개통됐는데요. 지금 동탄역 인근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찍었다고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일부러 정부에서 3월 30일을 개통일로 잡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소장님, GTX가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왜 이렇게 큰 건가요? 예, GTX는 그 서울 외곽을 도심과 연결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이제 도심과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니까 상당히 외곽 지역에 있는 데들은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전철이 이제 한 30km 정도가 표정 속도인데요. GTX는 대심도라 그래서 40m 이하를 뚫습니다. 그래서 100km가 표정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3배 가까이 빠르죠. 그래서 동탄에서 수서까지 거의 20분에 도달하는 걸로 저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수서보다는 지금 동탄이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여지고요. 새로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동탄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조금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탄역의 지금 파급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외곽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 개통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소장님, 그런데 동탄 말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동탄 역세권 아파트가 매매가 22억을 찍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사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잖아요. 동탄이 살아보신 분들이 사이에서는 혹평도 있어요.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철도역만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 외에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자가 차량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런 평가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가치가 높아졌을까요? 예, 그 아파트가 이제 40평대고요. 일반적으로 30평대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뭐 그 가격대도 그죠. 좀 과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를 사시는 경우도 이제 미래 가치를 보시고 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런 신도시들 개발 사업 자체가 인프라를 다 깔고 이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라든지 인프라를 까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좀 미래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가 단순히 그냥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라 그래가지고 직주 근접의 시설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요. 여기는 이제 문화 디자인 밸리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이제 탈바꿈된다라는 것도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외곽 쪽이
서울하고 이제 가까워진다라는 데는 의미는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그 지역 자체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다시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동탄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크고요. 거기 이제 임대를 놔보면 그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도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본다 그러면 동탄은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메가톤급 변수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입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2,000명 중에 82%를 지방에 배정을 했거든요. 소장님, 이 지방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학군지가 의미가 조금씩 이제 희석되고 있었는 상황인데요. 이거 메가톤급 변수가 터졌습니다. 사실은 뭐 좀 이 2,000명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5,000명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지방에 있는 데들은 1등급은 거의 다 의대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십니다. 학원계에 계신 분들이. 예,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수도권보다는 지방이겠죠. 지금 뭐 서울은 정원이 거의 없고 그죠. 지방이 82%니까요. 그래서 충북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보면 49명이 지금 정원인데 2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울과 좀 가까운 춘천이나 뭐 원주, 천안 뭐 이런 지역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쨌든 이동하기 시기에 좀 편리한 지역들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역 인재 비율인데요. 이게 지금 거의 80%까지 높이겠다라고 하는 의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또 학군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뭐 부산이나 대구 쪽도 보면 학군지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지역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이지고요. 뭐 서울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 서울로 이제 이동하셔가지고 학원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치동이라든지 목동, 뭐 중계동,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웅동 이런 마포 쪽도 이제 학군 입지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도 의미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소장님,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방 의대 입시를 좀 준비를 하려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부터 지방으로 전학을 가야 됩니다. 2028학년도부터 지방에서 중고교를 6년간 다녀야 지역 인재 전형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장기 거주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지방 의대 유학 수요가 몰릴 만한 학군이나 단지들은 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21년 기준으로 아마 전국에 89개를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하는 거죠. 이 지역하고 좀 연계시켜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가시면 이제 6년 이상, 사실은 6년이란 건 딱 그냥 맞춘 기간이고 그 전에 가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6년 이상의 기간을 거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매입하실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하고 감소 지역하고 연관시켜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내려가시더라도 경남의 아주 이제 시골에 들어가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그렇다 그러면 부산이나 대구 쪽을 예로 든다 그러면 그쪽도 인구 감소 지역이 있습니다. 부산은 이제 대표적으로 동구, 서구, 영도구 이런 지역이고요. 대구도 남구하고 서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은 아시다시피 광역시기 때문에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가시더라도 사는데 거의 불편이 없으세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1주택자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거의 뭐 집을 안 가진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대구 같은 경우도 남구 서구는 거의 수성구하고 붙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성구의 그 학군지를 이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점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주택 수요자들, 뭐 늘 주택 수요자는 끊이지가 않는데 이런 분들은 총선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예, 뭐 지금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이런 데 대한 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뭐 유튜브를 보시면 폭락한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떨어진다고 하는 분들도 집을 언젠가는 사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그 시기를 2025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2025년에 들어서셔가지고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2024년 정도 후반기로 갈수록, 올해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로 갈수록 내부적인 그런 변수라든지 외부적인 변수들이 뭐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좋아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수급 요인은 지금 계속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정책은 뭐 선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규제 완화 기조를 정부에서 계속 유지하겠죠. 그리고 외부 요인 같은 거를 고려해 보신다 그러더라도 경기하고 금리인데요. 경기도 지금 어쨌든 작년에 이제 바닥을 쳤다는 게 대부분 이제 경제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출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금리 상황도 어쨌든 떨어질 일만 남지 않았습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제 생각은 2024년 올해 하반기 정도에 한번 시장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4.10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따져봐야 할 정책적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 요인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주머니TV는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